안녕하세요. 천국의 별과 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런 상황이라면 또 이러한 이별이라면 재회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재회일 거라고 제가 봅니다. 하지만 가끔은 포기해야 하는 이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 훨씬 유익하다입니다. 이럴 때는 포기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너무 오래된 이별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별한 후 시간이 매우 오래 지났다입니다. 이게 꼭 수학적으로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8개월 만에 제외되신 분도 있고 1년이 넘어가서도 제외가 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극소수이지만 있다. 제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드리자면 저는 1년이라고 봅니다. 즉 여러분의 노컨택을 1년을 하였다. 근데 1년 동안 연락도 없다. 그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 5일 차단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회하기 좀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상대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많이 정리했겠죠. 자, 우리한테 이별을 던진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별을 던졌다고 해서 우리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이별을 겪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감정의 어떤 손실감이나 황폐함, 그리고 감정적으로 많이 타락하거나 퇴보되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 효과를 그들 역시 겪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어떤 미련,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 뭐 그런 것보다도 본인 이별에 대한 본인 자신의 매우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파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한 사람 역시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감정이 여러분에 대한 긍정적인 미화로 이렇게 발전되면서 다시 감정이 프레쉬해지면서 여러분과 재회를 하게 되거나 또 부정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갈수록 그들의 안도감은 불안감으로 바뀌면서 또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어떤 손실감, 이런 부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재회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어떤 그 이론들은 제가 수없이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그들이 겪는다 하더라도 모든 이별은 독특한 것이고 또 여러분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들이 계속 마음을 닫는 이러한 스탠스가 계속 지속이 된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은 5일 차단을 하고 1년이 지났다라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이 계속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이별은요. 제가 감정이 이별 그 감정의 수위가 1에서 100이라면 한 50% 밑으로 내려가면 이별을 생각하고 또 이별이 직접 발생한다라고 제가 묘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별은요, 감정이 바닥을 칠 때까지 가서 이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탁식한 관계에서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하고, 이 감정 수위 0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여러분을 경멸하고 여러분을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이별도 있기 때문에 이 이별 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감정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면 재회를 좀 포기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맥락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차단이라는 것도 올 차단이 있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어놓고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죠. 전화, 문자, 카톡, 그다음에 뭐 인스타 DM, 심지어는 이메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메일까지 다 차단을 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대개 이메일까지 차단하는 경우 제가 보질 못했는데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 인스타, 뭐 카톡, 전화, 문자 다 차단을 했다. 이 스탠스가 1년이 지나갔다. 요건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찾아가면 되지 않나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찾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차단이 되었다라면 제가 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X를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이때를 봅니다.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노컨택을 진행을 했다. 지금 한 10개월째 되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상대는 나는 차단을 안 했어. 상대가 나를 차단 안 했기 때문에 이 10개월쯤 돼서 내가 한번 연락을 해 보겠다라는 건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연락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방을, 총알 하나를 쓰는 거죠.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또 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의가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건데 상대도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려봤다라는 그런 맥락이죠. 매우 레어한 케이스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상대한테 연락이 안 오니 아예 그냥 포기하자 이러지 말고, 포기하는 건 좋습니다. 마지막 한번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가 거기서도 굉장히 반응이 부정적이면 그때 완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스탠스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대화를 하지만 빨리 끊으려고 한다. 여러분과 카톡 대화를 하지만 안 익십을 한다. 익십을 한다. 응답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차단당한다. 그 대화를 하는 기회가 생겼지만 전혀 대화에 감정이 없거나 단답형이거나 여러분을 거부하려는 느낌이 쎄하게 강하게 밀려온다. 이럴 때는 제외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파혼입니다. 파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뭐 AI를 돌려보거나 뭐 구글링을 해봐도 알다시피 파혼의 경우는 제외가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그래도 꽤 놀랍게도 이 파혼 되신 분들이 상담 전화 꽤 많이 오십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 많은 미련과 여러 가지 열망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파혼 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외시킨 분도 있습니다. 뭐 제가 시켰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노력을 했고 또 제가 조언을 뭐 잘 드린 점도 있겠지만 파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를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혼은 제외가 힘들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전문가적 견해입니다. 파혼이 왜 힘드냐면은 이미 정치적인 입장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연애에서 이별은 그 당사자와 그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다시 소통하고 재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장애물이 없죠. 장애물이 없는데 이 파혼이 된 것은 재회를 하는 기점에 수많은 장애물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상대의 부모, 나의 부모입니다. 이것은 동서 문화를 초월합니다. 서양에서도 똑같은 맥락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뭐 영미권이나 서양의 문화권을 보더라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부모가 반대하는 연애는 제외하기가 힘듭니다. 즉, 이 파혼의 과정이 어떠한 특수한 경우를 거쳐가냐면요. 혼수 과정, 결혼 예식장 뭐 예약, 결혼 반지, 이렇게 경제적인 수많은 물품 교환이나 경제적 자원이 투자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정치적인 알력들이 응집되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가며 순간적인 오호에, 순간적인 자존심 파악에, 상대 부모가 나를 의도적으로 멸시, 경멸, 뭐 이러한 맥락들, 좋지 않은 사회적 낙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멸감이나 상처들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혼의 경우는 너무 심하게 망가진 파혼 같으면 재회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파혼이 되긴 됐어도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원심력이 있다, 발전할 수 있는 기점이 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기만이 심한 상대입니다. 이것은 재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과 재회를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재회를 포기하는 게 좋다. 즉 여러분이 재회를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 많은 이별들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개성들이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것도 매우 순조롭게 연애를 하다가 안타깝게 오해가 생겨서 이별이 된 거거나
장기 연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권태기가 발생해서 이별이 된 경우, 그 점 말고는 우리 둘은 매우 사이가 좋았다, 이런 아주 건전한 이별 같은 경우는 재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재회가 되는 기점은 뭐냐, 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는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건전했냐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스무스하고 아무런 마찰 없이 친밀도를 잘 유지했냐, 이것이 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이 심한 상대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이별의 모든 원인을 나한테 자꾸 추궁하는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자기 중심적이고 이 대화가 전혀 이 전개가 안 되는 이런 먹통 상대들, 벽을 느끼는 상대들, 이런 분들의 이별은 대개, 이런 분들의 연애는 대개 싸움, 충돌이 굉장히 많고, 다수의 이별과 재회가 존재했던 그러한 커플들입니다. 1년을 연애했다면 5번, 6번 정도의 이별과 재회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은 진짜 크게 이별을 했는데, 세게 이별을 했는데, 상대가 본인은 반성이 전혀 없고, 나에 대한 그 추궁만 있고, 나를 계속 블레임하고, 모든 원인을 나한테 탓하는 그러한 어떤 대화가 성립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대라면 재회를 포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과는 연애하기 힘듭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았을 때 한 사람이 100% 잘못할 수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상대 남성이 도박 중독자였다,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니면 상대 여성이 경계선 인격장애다, 심각한 나르시스트라면 99.9% 아니면 80% 상대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성격 장애자들의 이별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그 희생자죠.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왜곡된 그런 반전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너무나 슬픕니다.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가 그 내담자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나르시스트는 병원에 안 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자기 기만이 심한 상대는 이렇게 좋지 않은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그들의 과거 연애 역사를 좀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재회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들은 재회를 포기하는 게 좋다인데 재회가 좀 불가한 상황들입니다. 아까 3번의 경우 자기 기만 심한 상대는 재회 가능성이 꽤 존재합니다. 하지만 3번은 좀 특별한 케이스고 1번, 2번 지금 얘기하는 이 4번의 케이스, 그들의 과거 연애 역사는 재회가 좀 불가한 케이스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무엇이냐? 이 여러분을 버린 X의 연애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들이 단기 연애를 계속 해온다. 단기 연애, 뭐 3, 4개월 연애, 오래된 연애가 없어. 그리고 연애 파트너가 굉장히 많아. 되게 이런 분들은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스타일이고 되게 여성분들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그 단연간의 연애 경험이 있고 다수의 연애 파트너가 존재해왔지만 모두 다 단기 연애야. 3개월, 2개월 뭐 이런 거야. 그러면서 계속 파트너가 리바운드 환승으로 바뀌어오는 상대. 뭐 이런 분들은 인구 분포당 많은 수를 차지하진 않죠. 굉장히 비범한 케이스인데 이런 분들 제외하기 좀 힘들 겁니다. 여러분과 헤어지고 바로 환승이나 리바운드로 갈아탔다라면 그들의 관계가 깨진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돌아오기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레어한 경우 돌아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의 연애 패턴, 상대의 성격, 상대의 가정 환경, 상대의 직업, 이거 좀 봐야 합니다. 이 항목, 이 카테고리에 있으신 분도 내가 봤을 때 강력하게 상대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재회를 포기하는 것도 좋지만 좀 진단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좀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의 엑스트라 팁을 드리자면 상대가 정신병자들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좀 과격한데, 소위 말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외할 수는 있지만 제외하는 걸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심각한 나르시스트나 상대방이 심각한 경계선 인격장애자거나 그리고 심한 회평일 경우에는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제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만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영상 앞으로 조금 더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왜 제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냐. 여러분이 노컨택이 매우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희망 고문을 드릴 수는 없다. 가끔은 여러분이 정리하실 필요도 있고, 그 상황을 봐서 상대가 나를 정리했다라면 여러분도 move on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재회를 위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